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양사이버대 김영갑 교수입니다. 소상공인 MBA 4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제가 왔을까요? 요즘 삼고 시대라고 합니다. 삼고. 이게 뭘까요? 코로나도 뭔가 또 다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보다 더 무서운, 더 강력한 매출 하락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고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삼고 시대의 개막. 자, 삼고가 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피부로 너무 느끼고 있죠. 고물가. 이거 식재료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 또 고금리, 거기다 또 고환율. 야, 이 삼고의 시대는 바로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이다 해서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수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러분 이미 다 느끼셨다시피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러분은 5월 6월 달에 엄청난 매출 상승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6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2였습니다. 100이 넘는다는 건 그동안의 평균적인 경기보다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데요. 이게 6월 달이 되면서 6월 달에 여러분 틀림없이 매출은 상승했는데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미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건 뭐냐? 과거에 비해서 이 코로나 때보다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아.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이미 6월 달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동안 소비를 좀 못했으니까요. 이 과소비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매출 상승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마 5월 달보단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뭐 물론 업체마다 상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보복 소비가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거 우리 아직 경기 침체가 오는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시장의 경기 동향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어디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들어가 봤더니 2022년 6월에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5월에 소비자 소상공인들이 예측한 경기 동향 조사니까요. 5월이 74.7이었는데 6월에 65.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9.4포인트가 하락한 거죠. 자, 문제는요. 7월을 예상한치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이 6월까지 전망치가 87.1이었는데 74.6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즉 뭐냐? 12.5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엄청나게 7월 달에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다라고 이미 소상공인 시장에도 경기 침체의 어떤 경보음이 들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과거에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외식 시장 소상공인들 외식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나 과거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장을 분석하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 경기 침체가 올까? 그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느 정도 심각할까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소비자들의 외식 의도라고 하는 즉 소비자들이 외식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측정을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식시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17년 8월 여기 지수를 제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지금 쭉 보시면 이 그래프가 들락달락 진폭이 좀 있죠. 근데 2017년 8월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었던, 즉 외식 소비 의도가요. 이때를 제가 100으로 가정을 하고 한번 다른 기간 동안 그동안 어떻게 외식 시장이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높았던 수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를 제가, 여기가 언제냐면 2017년 5월 달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이고요. 요게 7월이고 8월이에요. 그래서 5, 6, 7, 8. 왜 제가 5, 6, 7, 8만을 측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7월 첫째 주를 막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패턴을 과거로부터 쭉 보면 지금 2022년 현재 5, 6, 7, 8 패턴을 파악을 하면 이게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또 패턴들을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본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17년 8월, 2018년 8월, 2019년 8월 요때에 5월, 6월, 7월, 8월 달의 패턴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거의 비슷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외식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니까 약 70, 지수 70부터 100 사이를 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30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항상 있어 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사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외식시장이 완전 폭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약간 100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9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하락폭도 조금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60선 밑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5월과 6월과 7월, 8월의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단 코로나가 완전히 극성을 부리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는 아주 급격한 하락폭을 보였던 몇몇 시점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타격이 왔었는데 이때가 58.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60.2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은 떨어졌는데 덜 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 12월 43.6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외식시장이 거의 뭐 절반 밑으로까지 소비가 위축되는, 물론 이게 배달로 이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소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2020년 12월에 경험하게 됐고 아마 이때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매출 하락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또 한 번의 엄청난 하락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는 언제? 2022년 5월 115까지 상승하는, 즉 보복 소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5월이라고 하는 특수의 보복 소비라고 하는 특수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 매출을 갱신한 외식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 6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103.3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은 이제 우리는 예측을 해봐야 되고요. 이 예측치에 의해서 앞으로 외식시장이 정말 계속 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대폭락을 경험하게 될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대폭락을 경험했는데 이때가 바로 어떤 시점이었는지를 여러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었냐? 대부분
대폭락을 경험한 시점은 코로나 때도 모두가 대폭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가 특히 무시무시한 폭락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뒤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 코로나 전과 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 6, 7, 8의 패턴이 코로나 전이나 후나 비슷하게 유지됐다. 코로나 전에도 100과 70 사이에서 외식 시장에 진폭은 있었는데 코로나 시점이 되어서 그게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니고요. 95로부터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외식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인 하지만 특별한 어떤 시점에는 엄청난 대폭락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 대폭락은 대부분 겨울 시즌에 왔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패턴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도 이런 패턴이 유지되는지, 만약에 이 패턴이 깨진다면 그것이 과연 이 3고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또 다른 경기 침체에 신호탄이 오고 있는 건지 예측하기 위해서, 이건 언제냐? 2017년입니다. 2017년에 5월 보십시오. 6월은 좀 떨어졌죠. 그랬다 7월과 8월은 5월보다 훨씬 더 높은 외식 소비 의도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여러분 매장들의 매출액을 이때 가서 추적해 보시면 이와 같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상권이나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점포는 7월에 고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패턴을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고 9월에는 거의 5월 밑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2017년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8년에 5, 6, 7, 8월의 외식업 시장의 소비 의도 패턴입니다. 아마 이 소비 의도가 실제 소비 지출액과 거의 상관관계가 0.9 수준이니까 여러분의 매출액과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엔 봤더니 5월에 비해서 6월이 더 높았고요. 7월, 8월에 계속 상승했고 9월엔 6월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제가 좀 더 주별로 나누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월별로 보여드렸는데요. 외식 소비 의도를, 소비자들의 외식 의도를 주별로 한번 나누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의 외식 시장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주별로 제가 5, 6, 7월의 외식 소비 의도를 정리한 건데요. 2017년 자료입니다. 2017년에는 5월 첫째 주에 외식 소비 의도가 엄청나게 높았고요. 6월에도 첫째 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5월 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요건 7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요걸 보여드린 건 2022년도의 예측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17년엔 5월의 첫째 주와 6월 첫째 주와 7월의 첫째 주의 외식 소비 의도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2018년입니다. 2018년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5, 6, 7, 8월이 계속해서 상승했었는데요. 자, 주별로 나누어 봐도 역시 5월 첫째 주에서 6월 첫째 주로 상승했다가 7월 첫째 주로는 더 크게 상승한 걸 2018년도 외식 소비 의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 한번 보시죠. 5월 첫째 주고요. 6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 자, 2019년도엔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엔 2020년입니다. 5월 첫째 주에서 6월 첫째 주 하락했지만 7월 첫째 주엔 6월 첫째 주보다 외식 소비 의도가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에는 어땠을까요? 예, 5월 첫째 주고요. 6월 첫째 주고요. 7월 첫째 주입니다. 하락했다, 상승한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1년까지 우리가 2017년부터 5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에 외식 소비 의도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시면 이 비슷한 패턴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5월 첫째 주가 훨씬 높았고요. 6월 첫째 주는 떨어졌다가 7월 첫째 주엔 다시 좀 상승하는 패턴을 대부분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2022년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22년에는 우리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5월 첫째 주와 6월 첫째 주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외식 소비 의도가 있었고 아마 여러분의 매출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5월이 조금 높긴 했지만 6월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까지도 보복 소비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7월 첫째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급속하게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7월은 6월보다 상승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특별하게 보복 소비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좀 높은 수준이었으니까 7월 달이 아마 5월, 6월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매출액은 떨어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외식 업체들이 평균적으로는 5월, 6월보다 7월이 사실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이건 과연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인지 보복 소비의 끝이 7월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우리가 2주, 3주, 4주차 그리고 마지막 8월 달에 매출액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외식업 시장에도 오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 7월 첫째 주까지의 외식 소비 의도의 어떤 변화의 패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외식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이후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경기 관련 지표처럼 진짜 외식 시장에도 엄청난 경기 침체가 2022년 4분기부터 연말부터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예측하시고 이건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부러 복잡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경기 침체는 외식업에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관점과 기존 사업자 관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 꼭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외식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이 막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시기로 지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여러분 손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단 폐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때 오히려 여러분은 더 좋은 창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역시 확실합니다. 지속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시면서 침체기를 벗어나는 신호가 오는 시점을 기다리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은 적합한 시점이 아닙니다. 4분기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어쩌면 2024년 1년 내내 외식업엔 심대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 이 심대하다는 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권리금을 포기하는 어마어마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그동안 빚으로 상가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매물이 경매 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잡는 것도 여러분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이게 19개월이 갈 것이다. 3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들어설지도 모른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 침체는 확실하고요. 그게 2023년까지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여러분이 그 신호를 저처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존 사업자가 더 문제가 되겠죠.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끝날지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 20년 30년의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가정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일본 외식업자들의 외식업계의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1990년대 후반부에 장기 불황의 시작이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의 패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1인 셰프, 즉 완벽한 다운사이징을 해서 직원을 쓰지 않고 나 홀로 하는 식당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식당들은 소위 카운터 서비스라고 하는, 즉 혼자서 요리하고 혼자서 서빙하고 혼자서 계산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식당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난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더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장기 불황.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작은 식당만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일본에 가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저는 축구장 크기만한 음식점도 봤어요. 자, 이런 음식점들 정말 지하에 가면, 도쿄에 가면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축구장 크기만 하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버금갈 만큼 미로가 있는 이런 커다란 이자카야들을 전 정말 많이 가봤었는데요. 이렇게 큰 단체 고객 중심의, 왜 1인 레스토랑에선 혼밥이나 2명 이상이 식사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단체 고객들이 식사해야 되는, 회식을 해야 되는, 단체 모임을 해야 되는 이런 수요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최적화된 대형 레스토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모임, 회식 등등의 수요를 그 수요에 맞춘 음식점들이 또 이때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음식점들에 가면 정말 재밌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회식 메뉴가 정말 많더라고요. 자,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화된, 그러니까 사람은 적게 쓰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규모는 상당히 큰 기계화된 음식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회전 스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일본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음식점들이 완벽한 구조 조정을 실행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업태들의 음식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었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경기 불황이 온다면, 오기 전에 우리는 유비무환, 기존 사업자들은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할까요? 자,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드시죠? 경기 불황이 오면 다시 구인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할 사람 구하는 거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임금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임금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요. 식재료 등의 인플레이션, 이것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이 모든 인건비나 식재료비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요, 가격 경쟁이 또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도 못 올리는 분들 너무 힘들겠죠. 외식 소비 심리는 틀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객 수는 틀림없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매출은 감소하겠죠. 그런데 매출은 감소하는데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이게 이제 장기 불황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외식업체들에게. 코로나19도 완전히 간 줄 알았는데 가지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되면 또 과거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런 규제가 또 다시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겨울만 잠깐 볼 수 있지만 이 경기 불황은 잠깐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좀 더 강력한 다운사이징, 만약에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이때 단체 고객들도 어쨌든 뭔가 소비는 해야 되니까 이 코로나 시점은 어쩔 수 없겠지만, 코로나가 없다면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형 레스토랑들은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형 레스토랑들이 만약에 어떤 IT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잘 조화시킨다면 오히려 이 경기 불황이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경기 불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을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정리한 건 아닙니다. 이때가 여러분에겐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준비하신다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앞으로도 7월 2주차, 3주차, 4주차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